안녕하세요. 개미의 세계에서 노예사냥개미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노예사냥개미 뭐냐?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이제 개미 집의 알이나 번데기를 훔쳐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와서 이제 부화시킨 다음에 그 개미를 일개미로, 즉 노예로 삼는 겁니다. 매우 무서운 거죠. 그게 이제 노예개미인데요. 이런 노예를 만드는 개미는 다른 개미 종의 무리를 잡아와가지고 자신들의 식민지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일종의 변형된 행태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되게 씁쓸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노예가 된 개미는, 노예 개미는 자신의 여왕 개미와 터전이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마치 자신의 여왕 개미가 이제 번식시키는 그 식민지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노예 사냥 개미는 오직 노동력을 이제 보태주는 데만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되게 좀 슬프죠. 서글픈 얘기입니다. 개미의 세계에서도 맨 위에 여왕개미가 있고, 또 이제 권력층이 있고, 또 노예를 잡아오는 노예 사육 개미도 있고, 그 밑에 진짜 노예 개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이 인간 사회에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제일 제위 정점에 아주 기득권들, 아무도 이렇게 근접하지 못하는 법과 질서에 해당되지 않는, 저촉받지 않는 그런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이들이 아마 분명히 맨 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권력층이 있고 또 권력층이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제일 밑바닥에서 이제 카운트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제일 밑바닥이 하층민들, 완전 이제 최저생활비 그 이상으로 살고, 뭐 신분도 저기 뭐 흔히 얘기하는 노숙자, 아니면은 뭐 그냥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일용직 하는 사람들, 빚져서 이렇게 허겁지겁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래도 있죠. 도망자로 사는 사람들,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않고 사대보험 적용 못 받고 그냥 언제 어디서든 그냥 멸시당하고 두드려 맞고 뭐 폭력을 당해도 어디에 가서 항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서운 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보통의 중산층 사람들을 일부러 이제 그 아래로 전락시켜가지고 노예로 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예 사냥 개미가 누굽니까? 부자를 얘기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유튜버들, 가짜 부동산 주식 전문가들, 업계 앞잡이들, 그런 놈들이 노예 사냥 개미하고 똑같은 존재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30들 비투해가지고 사오고 빚진 사람, 무리하게 갭 투기해가지고 무리하게 연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 개미 신세인 거죠. 그들이 쉽게 벗어날 수 있냐? 자신들은 자기가 노예로 전락한지도 모릅니다. 그냥 부자가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되게 어이가 없죠.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노예를 만드는 개미 역시 이제 그 노예 개미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씁쓸한 얘기죠. 그들은 평생 동안 노예화된 개미에게 의존하며 산답니다. 뭐 노예 개미 옆에서 노예들 뜯어먹고 산다라는 거죠. 씁쓸한 얘기죠. 노예 사냥 개미는 다른 개미 집단의 사냥 대상이 되는 알이나 번데기가 있는 곳에 여왕개미야 그들 집단 개미를 파괴해서 생존을 위태롭게 한답니다. 무슨 얘기죠? 충격이죠, 충격. 그리고 그들 노예 사냥 개미들은 노예 개미를 못 구하면 생활력이 없어서 굶어 죽는답니다. 무슨 얘기냐? 성공이나 부자를 얘기하는 그 사기꾼 같은 놈들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당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없으면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되게 씁쓸하죠. 보통의 일개미들은 이 개미 세상 안에서도 그냥 착실하게 일하면 그래도 먹고는 산다라는 거죠. 근데 저 노예 사냥 개미한테 걸려들면요, 그냥 노예로 이제 전락해서 평생 이제 불임을 당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예 개미와 같은 노예 인간이 되냐 안 되냐는 뭘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돈을 지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노동소득을 더해가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소득 말고 자본소득도 만들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선택해서 그쪽도 관심 가지고 움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론적이고 실제로 이렇게 머리로 들으면 뭐 납득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조금씩 준비해서 천천히 그렇게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좀 바보같이 굴어야 그게 안전하게 잘 걸로 아마 축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주식 해가지고 2배 만들어야지 3배 만들어야지 쉽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주식이 쉽게 2~3배가 되겠습니까? 아닐 거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아주 운 좋게 나한테 그런 큰 기회가 왔다.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큰 운이 큰 복이 들어오면 그걸 감당 못하는 순간 내 욕심과 내 탐욕이 더 커져서 내가 그냥 이제 터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보다는 되려 아주 작은 일에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반성을 하고 내 능력이 얼마 안 되고 미천하다라는 거, 참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보수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의도, 내 생각이 부정당할 때도 많더라. 내 마음가짐, 내 태도하고 다르게 내가 얘기하는 것, 내 노력이 누군가에게 폄하당하고 조롱받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나아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꿋꿋이 무던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써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얘기합니다. 감히 제가 누군가한테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한심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앞으로는 좀 나아지려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하고 계속 강조하고 계속 좀 조언을 해야 되겠죠. 함부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좀 더 여유롭게 살겠다는 생각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탐욕이나 욕심에서 비껴나서 그래도 좀 가족들을 잘 지키고 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저처럼 기가 얇고 울컥 잘하고 흥분 잘하는 놈은 저처럼요 쉽게 당합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들 되돌아보니까 뒤통수만 안 맞았어도 함부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사겠다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지금보다 삶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한심하죠? 이런 한심한 놈이 없죠.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 사본 경험 없죠? 집 없죠? 그놈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내 니보다 부동산 집을 사도 꽤 많이 사봤고 주식을 해도 돈도 꽤 많이 벌어봤고 또 반대로 많이 까먹어보기도 했다고. 어설프게 부동산에서 뭐 큰돈 벌 거다 라는 말에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계속합니다. 정신 차려야죠. 쉽게 돈 번다는 얘기에 이제는 혹해서 뛰어들어서 저 노예 개미 신세가 되는 일은 이제는 안 하고 싶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보수적으로 살고 좀 더 착실하게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씩 둘씩 긴 호흡으로 축적해 나가는 모습이라야만이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라는 말을 떠올리는 놈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99% 사기꾼이고 쓰레기입니다. 감사합니다.